오늘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한 사찰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작업을 위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대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장엄이 불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갖가지 치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천불장엄이라 해서 무려 1000개의 불상을 예술로 탄생시킨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깊은 불심과 어머님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마음. 오늘 문화요는 종교와 예술이 빚은 세상. 석경 이원동 선생의 천불장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금박가루를 악교풀에 갠 금리. 그 옛날 고려불화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금리가 1000개의 불상으로 탄생됐다. 천불 천탑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나 있는 부처님, 천불, 어디에나 기원할 수 있는 탑,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천불 천탑이라고 하죠. 조금은 경직된 전통 불화의 양식을 깨뜨리면서도 그 존귀함을 살려낸 석경 이원동. 종교와 예술이 만나 빚은 새로운 부처님의 형상. 석경 이원동의 천불장엄에는 깊은 불심이 머문다. 처음 보는 듯 신선한 감성. 작가들은 늘 새로움을 열망한다. 맑은 물 속에 드리운 자연의 색이 석경 이원동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예, 색이 나오죠. 예전에도 석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즘도 이 석체라는 이 재료를 쓰긴 한데, 일단은 채색이 색감이 아주 자연스럽고 강하지 않고 또 자연 친화적이고 또 이 변색이 없고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고향 냇가에서 넋을 놓고 바라봤던 아름다운 빛깔들. 그 색이 그대로 그림이 되면 어떨까? 이원동의 호기심은 수목이 중심이 된 전통 문인화의 틀을 넘어서게 했다.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재료의 성질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거기에 걸맞는 기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통 문인화와 조금의 거리를 벌려놓은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묵화가 중심이 돼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석체. 하지만 석경 이원동은 자연 그대로의 돌빛으로 새로운 문인화를 빚어냈다. 사람이 없어갖고 못 줬는데 뭐 자기는 좀. 응? 그럴까. 예, 아침 일찍. 천년고도 경주. 석경 이원동의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대학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던 시절, 시간이 날 때마다 석경 이원동은 홀로 혹은 함께 이곳 남산에 올랐다. 그 시절을 추억하며 다시 오른 남산. 아이고, 경주는 내 20대 청춘을 묻은 곳이다. 소나무 바위 하나, 돌 하나, 어디 하나 놓칠 게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부처님 계시고. 때론 호쾌한 선을 과시하고, 때론 무너진 광배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리고 때론 농사꾼의 천진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불상들. 36골장마다 불상과 탑이 즐비한 경주 남산은 어느 한 곳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
특히 바위에 그림을 그린 선각은 청년 이원동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성각이. 이 선들은 지금까지도 그의 운필의 기초다. 이대로 눈에 들어오는 이게 아주 뭐 대단한 그림이지. 그죠? 이런 그림을 그려내겠습니까? 대학 시절에 이 남산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아마 그 내 그림이라고 하는 세포가 남산에 있는 석불들, 마애불의 질감 이런 것들이 섬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체라는 재료를 선택하게 되고 그게 또 이게 이 마애불, 지금 마애불, 성각 마애불에서 나타나듯이 이 제가 그 화면에 이렇게 스크러치 기법으로 꺼 나가면서 그리는 이런 기법을 이렇게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이나 일반에서 추구하는 세계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문인화가 추구하는 어떤 전통성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특히 석체를 사용한다든지 또 하는 뭐 이렇게 그 회화 기법에서 굉장히 그 문인화에 치우치지 않고 회화 일반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내는 게 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결같은 분. 아마 제가 20년 전에도 선생님의 그 옷 상태가 까만색을 입고 계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색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세요. 변화도 많고 수없는 작용도 많을 텐데 그 지켜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1998년 미술대전에서 문인화로 대상을 수상한 뒤 18번의 개인전에서 매번 새로운 창작품을 선보인 석경 이원동. 그 40년 세월의 힘은 불씨입니다.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시간이 없이 거의 작업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석경 이원동.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에서 또 꺾여지면 작업에만 용맹정진하다 보면 작품이 쌓이고 쌓여 1년에 딱 한 번 전시를 하는데 지난 봄, 여름, 가을, 겨울 꼬박 1년 동안 그의 손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천불장어입니다. 정면, 측면 혹은 연잎 위에 앉거나 불탑을 경배하는 모습까지 실로 다양한 모습의 불상 1000개가 부처의 자비심을 속세에 내린다. 그 저와 저희 가족들, 그다음 저하고 이웃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 은혜를, 부처님 가피를 나누어 가지고 그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의미에서 작품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힘을 주는 부처의 가피. 그 가피를 나누려는 불심을 1000개의 불상에 담았다. 다양한 모습들이죠. 부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예전에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불화를 그릴 때 형식들이 그 32상 80종호 아주 그 정해져 있는 엄격한 법에 따라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예술가의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 늘 그 함께 할 수 있는 부처님,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째) 석경에게 문인화를 배우고 있는 제자 장병우. 수많은 제자들 중 장학색이라는 글을 이원동이 찾았다. 예,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 수고가 많지? 예, 너 초반 나왔는가? 예, 구워놨습니다. 어디 한번 보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터치도 그렇고. 금리로 그린 천불장엄은 도예의 방식을 빌어 탄생됐다. 과정이니까.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그를 힘들게 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 시작한 기법으로 1000불씩, 또 이 방법으로 해서 또 1000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1000불, 이러다 보니까 이제 3000불, 사실은 그 이상도 했어요. 했는데 손바닥은 뭐 거의 노동일 하는 사람처럼 되고, 손이 갈라지고, 손 살결이 갈라지고, 손톱이 깨지고, 뭐 그런 어려움은 있었죠. 작업하는 것이 천불이고 부처님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러면 좀 불심으로 이겨내는. 몇 번이나 석경 이원동을 몸져 눕게 했던 고행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금리로 채색한 천불장엄이 완성될 수 있었다. 네. 이런 부분하고 이게 단정하게 이렇게 부처님 형태가 있는, 연꽃이 있는 이런 형태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 작품은 이런 경향이다. 내 작품은 문인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되거나 얻어진 영감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불상을 그린 도판을 초벌하고 유약을 바른 다음 재벌에 또 금리로 채색한 다음 마무리까지. 긴 기다림은 석경에게 있어 또 다른 즐거움이다. 아직 난 도자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넣어서 부를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니까 아주 호기심이 굉장하죠. 지금 상태. 소박하면서도 성스럽고 중후하면서도 우아한 다양한 이미지의 천불은 그의 마음속 뜨거운 애정이 담겨있다. 제가 부처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 개인의 종교관이나 불교에 대한 예정이고, 제 작품을 보고 이제 부처님에 대한 애경심이나 불심을 관객들이 느끼는 그것은 또 관객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객이 불심이 아주 돈독한 관객이 보면 저보다 더한 불심을 느낄 것이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그리운 어머니를 찾아온 석경 이원동.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저희들 모두 무사히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3월에 개인전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늘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어머니의 49제를 치른 뒤 극락왕생을 비는 마음으로 제작한 것이 바로 천불장엄이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세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호를 비는 그런 기도죠. 원래 상주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니 칩거하며 작품에 몰두했고, 그래서 완성된 천불장엄은 부모님을 매개로 한 기도와도 같은 작품이다.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천불을 시작했었습니다. 남다르게 어머니가 저를 많이
기여했고, 그 뭐 끔찍히 생각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뭐 지금 뭐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저도 이제 아이의 아버지지만은 늘 그 어머니가 저를 그 보살피던 따뜻한 그런 그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삼십 년 가까이 석경 이원동과 인연을 나눈 주지 스님이 계셨기에 어머니를 이곳에 모실 수 있었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다 됐어. 마음을 밝혀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색색의 연등이 감로사의 하늘을 밝힌다. 자,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께 기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 극락왕생과 우리 가족의 그 무사를 기원합니다. 의식이 청명한 아침, 석경 이원동은 대나무를 즐겨 그린다. 줄기를 치고 마디를 긋고 가지를 뻗고 또 잎을 틔우며 그는 또 다른 창작을 꿈꾼다. 내년도 전시회의 테마는 이 대죽으로 하기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고, 지금 그 다양한 기법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 전통적인 방법의 그 대죽도 그리고 조금은 그 이 시대의 그 정신이 녹여 있는 현대적인 그림도 또 같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종교와 예술이 빚은 새로운 천불장엄의 세계. 깊은 불심에서 우러나온 석경 이원동의 예술호는 오늘도 경주 남산에 머문다. 경주 남산을 오르면서 호흡하면 부처님, 부처님 은혜가 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또 바라보면 부처님이 계시고, 그게 형여지상 아니겠어요? 다음 주부터가 되겠네요. 5월 말경부터 왕죽이 난다고 하는데요. 초여름 햇살에 푸르디 푸른 대나무를 또 어떻게 작품에 담아내실지 내년 전시회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13년 봄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요. 깊어가는 봄만큼 문학에도 생동감 넘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문화인들이 어떤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지 문학의 소식 잠시 만나볼까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재활용 체험전 착한 디자인 공작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현대사회의 골칫거리인 일상의 폐품들을 활용해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착한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일상에서 무심코 버려졌던 폐품들의 변신 어떠신가요? 우리가 일상에 버려진 자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으로도 또는 이제 훌륭한 디자인 상품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텐데요. 전시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란 것이 단지 이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나만의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패자원을 쓰임새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착한 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착한 디자인 공작소전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 시립극단이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벚나무 동산을 무대에 올립니다. 지금은 그 연습이 한창인데요.
벚나무가 만발한 대저택에서 펼쳐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웃음과 가슴 깊은 감동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20세기 대표 명작 벚나무 동산은 다가오는 17일과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지 작가 양향옥의 개인전 한지 스캔들이 갤러리 조양에 마련됐습니다. 작가는 치자로 곱게 물들인 한지 위에 또 다른 한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는데요. 고운 빛깔 속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지 스캔들은 이달 마지막 날까지 갤러리 조양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